전 교수님, 오늘은 만장굴을 발견 탐험한 35명의 김영 초등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게 1946년에서부터 47년 사이에 만장굴을 탐험을 합니다. 왜 제가 46년부터 47년 김영 초등학생들이 왜 이 주제에 초대되었느냐 하면은 이때 1946년 3월 1일, 1947년 4월 3일 무참하게 제주도 사람들을 학살한 시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책을 두 권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작가 제주도에 관련된 4.3에 관련된 소설입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정말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은 요 책을 좀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별하지 않는다보다 더 제주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김소윤 작가의 난주라는 이거는 정난주 마리아 황사영의 부인, 황사영 알렉시오의 부인에 관련된 제주도 귀향살이입니다. 큰할망이라고도 그래요. 정난주 마리아가 제주도 귀향 가갖고 거의 한 40년 정도 그 살은 이야기가 아주,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작별하지 않는다는 한 2번 눈물이 나왔는데 이거는 10번 정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바리대기를 읽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제주도에 미쳐갖고 바리대기 대신 난주로 다다음 주에 주일날 난주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한 달 아프리카 가기 전에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180만 전에 바다를 뚫고 솟아오른 화산 폭발로 생성된 섬입니다. 한라산과 368개의 오름은 모두 다 화산 폭발로 생겨난 거대한 섬입니다. 화산 폭발에는 거의 반드시 용암이 흐르는데 이 용암이 땅속 깊이 흐르면서 동굴이 생겨 났는데 제주도에는 발견한 동굴만 160개입니다. 아마 더 조사를 해보면은 더 많은 용암 동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험할 수 있고 탐사할 수 있는 동굴은 유일하게 만장굴 하나입니다. 다른 건 다 미개봉이죠. 만장굴도 1동굴, 2동굴, 3동굴이 있는데 우리는 2동굴밖에 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005년 발견한 용천 동굴은 통일신라 시대의 토기와 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는 통일신라 시대, 아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때도 우리 제주도민들이 살았던 한민족의 역사가 서려 있는 섬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는 한민족과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 섬이고 오히려 탐나국이라는 이 한 나라로 보는 것이 더 어울리는 섬이기도 합니다. 제주도 원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못 알아들을 언어를 사용합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물론 통일신라 시대부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은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한반도와 한민족의 본격적으로 제주도는 속하기 시작한 섬입니다. 제주도 동굴은 참 신비로운데 가장 신비로운 동굴들은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에 속하며 만장굴, 김영굴, 백리굴이 대표적입니다. 제주도 동굴들은 만장굴을 대표로 해서 2007년 세계 자연유산, 이게 문화유산이 있고 자연유산이 있는데 자연유산에 등재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유산은 1223개입니다. 이 중 952개가 문화유산, 231개가 자연유산, 40개가 혼합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유산이 굉장히 등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만장굴이 자연유산에 등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제주도의 유네스코 3관왕은 생물권 보존지역,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2002년에 생물권 보존지역은 문섬, 섭섬, 범선, 한라산 국립공원. 이 문선, 섭섬, 범섬은 전부 다 서귀포에 있는 섬들입니다. 다행히 저는 스킨스쿠버를 통해서 문섬과 섭섬을 조금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얻었죠. 그리고 2007년 세계 자연유산 한라산 성산일출봉. 이 성산일출봉도 어마어마한 유산입니다. 검은 오름, 검다 해서 검은 오름입니다. 용암 동굴계. 2010년에는 한라산, 만장굴, 성산일출봉, 서귀포 팻뷰 화석충, 천지연 폭포, 주상전리대, 산방산, 용머리 해안. 저는 용머리 해안을 적극 권장합니다. 수월봉, 비양도, 우도, 그 다음에 선흘 곶자왈, 동백동산, 13교례 삼다스 마을을 대표해서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가려고 그러면은 이 13군데는 꼭 가봐야 됩니다. 만장굴까지 합쳐서. 그래야지 제주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만장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유산인 만장굴은 총 길이 7.4km, 폭 18m, 높이 23m에 이르는 그 규모와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 수십만 년 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 조사해 본 결과 8,000년 전으로 봅니다. 생성된 시기를.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용암 동굴입니다. 저도 3번 정도 만장굴을 탐사를 했는데 용암이 흐른 자국이 너무나 선명해서 제가 마치 8,00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개방 구간 끝에서 볼 수 있는 7.6m의 용암 석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정말 큰 자연유산을 우리가 갖고 있죠. 만장굴에는 우리는 잘 못 보지만은 우리나라 박쥐의 대표적인 제주 관박쥐와 긴 가락박쥐와 가락박쥐를 수천 마리씩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쥐는 모리, 파기, 파리 등의 해충을 1시간 동안 100마리 이상 잡아먹는 훌륭한 구충제인데 도시화로 인해서 점점 멸종 위기에 놓여 있고 국내 박쥐 최대 서식처인 만장굴의 생태학적 가치는 날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일반인들은 굴속 깊은 곳에 사는 박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제2 입구에 들어가 보면은 뒤쪽 1 입구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저기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또 마지막 끝에 또 이어진 곳에는 저기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연, 천연, 용암 동굴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딱 한 군데만 오픈을 하고 우리는 1km만 탐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파면 팔수록 신비한 섬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이지만 그 발견 과정이 너무나 독특합니다. 1946년 10월 2일 당시 김영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부종휴 선생님은 5학년, 그때 23살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5, 6학년 학생 35명으로 구성된 꼬마 탐험대와 함께 지금의 만장굴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도 멋있어요. 새벽에 그 발대식을 해줘요.
김영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신이 났겠어요. 만장굴도 하고 학교에서 발대식도 하고 조명 등의 탐험용 전문 장비는 없었지만 담력이 좋은 아이들 맨 앞에 횃불을 들고 앞으로 전진한 선두의 조명반, 힘이 좋은 아이는 횃불용 기름을 들고 가는 보급반, 탐험 기록을 남기는 측량, 똑똑한 애들 측량반으로 역할 분담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굴을 탐험합니다. 그 당시 노끈이라고도 그러고 집이라고도 새끼 꽈갖고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 2m 노끈으로 측정한 수치가 지금의 수치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동굴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요. 1946년 10월 5일 꼬마 탐험대는 무명굴 제1 입구부터 5시간 정도 걸어서 굴의 끝부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이 예부터 아주 깊다라는 제주도 말로 만쟁이 거머리라 부르던 것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후 김영 중학생들 한 또 20명의 도움을 받아 위쪽에 만쟁이 거멀과 동굴 안에서 여기가 얼마나 높은지 야호 한번 해보자. 야호 했더니 저기 메아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이 뚫려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47년 2월 20일 이루어진 4차 답사에서는 지상 만쟁이 거머를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때는 꼬마 탐험대 30여 명과 김영 중학생 20여 명도 함께 합니다. 김영 초등학교의 발굴단, 탐험단, 축제가 만장굴에서 벌어진 것이죠. 이틀 후인 그해 2월 22일 이 동굴을 만장굴이라고 이제 온 세상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장시킨 것이 김영초등학교 학생들, 중학생들, 부종휴 선생님들. 그래서 2월 24일에는 전교송과 교직원이 운동장에 모인 가운데 만장굴 이름을 명명 선포식을 합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김영초등학교 35명, 김영중학교 20명이 만장굴 탐험할 때 이승만과 조병옥 경찰청장과 미 군정 사람들은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단정 짓고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민 3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확정한 희생자 수는 14,233명에, 그러니까 2017년 기준입니다. 그 후로도 희생자, 이제는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희생자 수치로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2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연령별 희생자는 유아, 아기들 688명. 한 9살까지 688명. 어떤 자료는 777명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10살에서 15살이 399명, 16에서 19살이 1504명. 이 아이들을 빨갱이로 몰기는 내가 보기에는 이성을 잃은 서북청년단, 경찰들, 군인들, 이승만, 미 군정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대는 5,916명, 30대는 2,466명, 40대는 1,419명, 50대는 1,023명. 이제 여기 60대부터가 그 시대의 60대면은요, 빨갱이 노릇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614명, 70대가 388명, 미상이 25명입니다. 아동의 범주를 15세 이하로 확대한다면은 4.3 사건 당시 어린이와 노인층의 희생은 2,089명에 달합니다. 이승만과 진압 경찰, 군인들은 만장굴을 발견한 부종효 선생님과 50명 남짓한 김영 초등학생들과 김영 중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제주의 어린이들은 평화롭고 신비함으로 가득 차 우리에게 만장구를 선물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사는 제주도가 왜 빨갱이 섬이라고 오도했는지 초대 정부와 미 군정에게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요 이승만과 관련된 미 군정과 관련된 것은 제가 또 꼭지를 하나 빼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또 300마을이 불태워졌고 가옥 4만여 채가 소실되었고 학교, 면사무동 등 공공건물과 각종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중산강 지역의 상당수 마을이 폐허로 변해버립니다. 한란산 금종욕이 해제된 후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 주민도 있지만 집중 피해를 입은 곳의 경우 사람들도 다 죽었고 돌아가지 않는 마을들이 많아서 100개의 마을이 영영 사라져 버리죠. 여기서 저는 이 부종유 선생님의 정말로 위대한 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발견한 미지의 공간인 만장굴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만장굴, 빌레못동굴, 수산동굴, 미약굴, 제주도의 용암동굴 탐사 외에도 한라산의 주요 등산로를 개척하고 330여 종의 식물을 찾아 가치를 알리는데 일생을 전부 다 바치죠. 부종유 선생님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근현대 과학자로 해방 이후 식물과 동굴, 고고학 등 제주의 자연 자원을 발굴하는데 뚜렷한 발자취를 남깁니다. 이 탐험대 아이들 중에는 아주 이 어마어마한 천재들, 과학자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는 거죠. 부종유 선생님은 한라산 곳곳을 누비며 330종의 식물을 직접 찾아내시죠. 자연유산 선각자로 평가받는 부종유 선생님은 54년을 살다가 떠나십니다. 제주도를 제대로 발견한 인물이죠. 부종유 선생님 54년을 살면서 이렇게 위대한 제주도를 발견을 했는데 저는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종유 선생님은 1926년 구자읍 세와리에서 태어납니다. 진주 사범학교를 진학해서 음악 공부를 전공하고 45년, 그러니까 26년에 태어났으니까 20살에 선생님이 됐네요. 김영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교육자, 음악인, 그러니까 일본까지 가갖고 현미경도 사갖고 와서 아이들한테 현미경도 제공해주고 오르간도 가르치고 용암 동굴 탐험가도 하고 동굴학자도 하고 식물학자도 하고 산악인도 하고 자연보호 운동가도 하고 제주 자연생태 연구가 사진가로 활동을 하십니다. 부종유 선생님이 1978년 이제 돌아가시 얼마 전에 남긴 글에 따르면 식물을 연구하다 보니 산에서 살다시피 했고 한라산 정상까지만 365회 등산 기록,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기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라산 정상까지 등반한 횟수이고 한라산에 다녀온 횟수는 그 자신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김영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만장굴 탐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여 한강 작가의 말대로 1,500명이 넘는 유아와 학생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그 실상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프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